쓰레기 투척. 보통 투척이라는 표현 여러분 뭔가 마음을 먹고 어떤 목표 조준을 하고 던지다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김효선 기자님?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치솟은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도 아니고요. 수시로 쓰레기를 던지고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래요? 직접 보고 오시죠. 네네. CCTV 영상을 보니까요. 아이들 3명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아이들 그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담 아래로 무언가를 던집니다. 던지고 또 던지기를 반복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남의 영업장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날은요. 아이들이 소주병까지 이렇게 던진 탓에 어머나. 유리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요. 심지어는 먹다만 닭꼬치까지 이렇게 투척했습니다. 진짜 만약에 안진용 기자님 CCTV 영상이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이거는 실수로 해서 뭐 손에서 미끄러진 게 아니라 진짜 일부러 던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의도성이 느껴지죠. 이건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피해 업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이 반려견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반려견들을 위한 운동장도 마련이 돼 있는데 이렇게 10대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수시로 갖가지 쓰레기를 던진다는 거죠. 단순히 본인들이 갖고 있던 쓰레기를 던져도 무단 투척인데 이것이 영업장이라는 거. 게다가 소주병을 던져서 깨졌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세상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장 준비 전, 즉 공사 때부터 이런 일이 반복됐으니까 벌써 1년 넘게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피해 업주에 따르면 심지어 이 업주가 운동장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때도 캔이나 페트병, 어머나. 유리병까지 던진다는 겁니다. 어머나.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위험도 위험한데 분명히 아래 사람이 있고 업장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조롱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하소연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건 오늘따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유리병을 던져서 지금 아까 그 영상이나 사진 보셨죠? 유리병이 깨져서 파편이 곳곳에 있을 정도.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어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편 있고 이러면 여기 뭐 자전거로 다니거나 펑크도 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신발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머나. 유리 파편들이 여기저기 떨어질 정도로 저런 행동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피해 업주에 따르면요. 네. 다행히 지금까지 다친 적은 없다고 해요.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그렇지만 아이들이 쓰레기를 던지고 본인들끼리 막 환호하면서 도망가는 것도 있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걸 놀이 삼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피해 당하는 분은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그런데요, 있는데. 진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들이 밖에 나가 뛰놀잖아요. 어머나. 저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저 운동장이거든요. 저희가 반려동물들이 뛰어노는 곳인데 저렇게 막 먹을 걸 던지고 뭘 던지니까 놀래가지고 반려견들도 막 짖고 막 이런대요. 어머나, 세상에. 이건 피해잖아요. 분명히. 그러네요. 그런 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피해 업주가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대요. 보니까 매번 다른 아이들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제가 볼 때 제 그냥 추측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문도 내고 재밌어 이러면서 아마 퍼진 것 같아요. 세상에. 한 3명이서 와가지고 하고 우리 저거 놀이했어. 그러니까 또 따라 하는 거죠 사실은. 어머나. 이런 일들이 아마 반복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쪽에 이제 그래서 근처에 큰 시설이 있대요. 어떤 네. 시설인지 밝히지 않은데 그 시설에서 올 때 그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람한테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게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 업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면 하루 종일 허수아비처럼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지켜볼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생업이 있는데. 그렇죠. 또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치우고 말았는데 매번 당하는 게 이제 정말 억울하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답변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조금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도 좀 잘 찾아보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CCTV는 있지만 뭔가 확실하게 누군지는 지금 특정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피해를 업주분께서는 무려 1년 동안이나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언뜻 생각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하실 텐데 그게 쉽지만은 않았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그러고 갔다는 그게 인간적으로 이제 조롱당하는 기분인 거죠. 닭꼬치 그를 던진 애기들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자기들끼리 뭐 얘가 그랬어요 뭐 이런 것처럼 손을 흔들고 그걸 방방 뛰고 그러고 가요. 이거를 꼭 그냥 법적으로 처벌하고 벌금이 적더라도 애들이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두려운 거죠. 또 더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더 큰 해코지를 이제 뭐 하지 않을까. 막 오락가락해요. 사과하러 오면 그냥 사과하고 원만하게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복잡스럽네요. 세상에 저희 제작진에게 이 심경을 털어놓은 업주분의 그 심경,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말이 1년이지 어떻게 저런 피해를 1년 동안에 이제 참고 있어요, 진짜. 정말 많이 참으셨을 것 같은데 피해 업주의 사정도 또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복도 두렵지만 피해 자체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긴 했지만 그 건건이 피해 자체가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주 뭐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친 사람도 없고 투척하는 물건들이 뭐 캔이나 페트병이나 과자 봉지 같은 단순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게 신고해서 과연 신고가 될까. 또 아이들 어쨌든 동네에서 반려견 사업장 하시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뭐 아이들이고 하니까 뭐 한두 번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저 참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봇대나 울타리 뒤에 숨어서 던지는 경우도 많아서 CCTV에 잘 포착이 되지 않아서 증거가 애매해서 이걸 정면으로 다툰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망설이던 끝에 결국 어제 사건을 경찰에 접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하셨어요. 이건 잘하신 거예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한 상황이고 경찰이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CCTV 촬영 중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런 내용의 현수막도 달아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다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CCTV 화면을 분석해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뭔가 카메라 있는 것처럼 알고 던지고 뭐 이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만약에 반려견 운동장에 있던 강아지가 다치기라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될 여지도 있고요.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면 특수상해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폭넓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10대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만약에 14살 미만이라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14살을 넘은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서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요. 어떤 아이들이 했는지는 밝혀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혹시 형사처벌 미성년자, 이 형사처벌 이 대상 아니다 하더라도 그 부모들한테 교육 단단히 시키라고 뭔가 주의를 줄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아이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개념 없는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에는 강원도 춘천시로 가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억울하다면서 이 사연을 전해줬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분명 잘 세워뒀습니다. 이럼 그 차는 분명히 안전하게 세워둔 거겠죠. 근데 나중에 출근하려고 차를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죠. 왜요, 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입니다. 바닥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요. 그런데 눈 위에 퍼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붉은 얼룩들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대체 뭘까 싶은데 보세요. 근처에 세워져 있던 한 흰색 차량을 가까이서 보니 여기에도 붉은 얼룩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어머나? 그럼 이 얼룩이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 놀랍게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오늘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이 너무 많은데 저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 장소는 아니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음식물 쓰레기는 철저하게 분리수거해서 쓰레기장에 가서 버려야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봉지에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 국물 같은 것들이 많이 튀어서 엉망진창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봐서는 아마 위에서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게 아닌가 의심해 볼 법한 상황이 충분하죠. 세상에. 최근 이런 피해가를 입었다면서 글을 올린 주민이요. 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했는데 출근하려고 보니까 저렇게 음식물로 차가 엉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창문 밖으로 누군가 음식물을 쓰레기를 던져서 뭐 봉지에 넣어서 던졌다면 그게 터져서 이렇게 튄 게 아닌가 이렇게 황당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몇 층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 차량 옆차만 튄 걸 보면 아마 낮은 층에서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범인이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하시면 재물손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아마 관리사무소에 경찰 입회하에 CCTV도 확인을 하시면 어느 층에서 던졌는지 특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부분 좀 적극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던지는 사람도 반드시 찾아내기를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